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인사 행정하고 있습니다. 인사 행정에서 순서, 맨 처음에가 실적제. 그죠? 실적제가 아니라 절대 관료제. 그리고 역관제. 그리고 실적제. 그 다음에, 적극적 행정. 적극적 인사 행정에서 우리, 실적제, 실적관료제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실적주의는 말 그대로 실력 있는 사람이 이제 합격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소극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0.5점만 차이가 나도 불합격되잖아. 이거 너무 소극적이죠. 좀 봐주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걸 소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하고 또는 주관적 요인이 배제되지. 자, 이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인사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외워두세요. 실적주의 특징은 소극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립과정은 뭐 그 전에 했었던 역관주의가 너무 부정부패 많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생긴 게 실적주의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립 배경 보시면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청되었다라고 기억번에 써 있을 겁니다. 이해되실 거고. 그러면 뭐 영국에서의 성립 배경도 그냥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실적주의 특징에 대해서만 좀 알고 계시면 돼. 그것도 달달 외운다라기보단 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자, 거기 특징이 있을 거예요. 기억번. 자, 공직 취임의 기획운동. 맞죠? 누구든지 실력만 있어서 시험 보면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실력만 있으면 된다. 네. 자, 니은번을 보시면 능력, 자격, 실적 중심의 공직 임용. 예,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시면 불편, 부당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된다. 공무원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역관주의는 뭐였었어요? 정치적으로 중립하면 큰일 나는 거죠. 대통령한테 충성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 대통령이 바뀌어도 뭐 정치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 해고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이 되죠. 대통령이 바꿔도 공무원 잘리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앙인사기관의 권한이 강화돼요. 중앙인사기관에서 시험 문제도 내고 사람도 뽑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인사기관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장점 역시 이해가 되시면 외울 필요는 없겠지. 행정의 합리화, 가학화, 객관화. 이해되셨을 겁니다. 디귿번도 보시면 공직의 기획운동, 그리고 리을번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미음번의 공무원의 신분보장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단점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0.5점 차이 나도 그냥 다 떨어져. 비융통성이에요. 그리고 지나친 직권성. 누구의 직권성이에요? 누구의 직권성? 중앙인사기관의 직권성이에요. 중앙인사기관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직권성이고 독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료제 외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항한다. 결국 외부라는 거는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 조직 외부에 대해서 되게 지나치게 저항한다. 그래서 거기 외부에서 뭐라고 그러면 너도 시험 봐서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걸 저항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비협조적이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협조 잘 안 해줍니다. 하여튼 이게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형식하고 비인간화 이해되실 거고, 이러다 보니까 또 관료의 특권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역관주의가 관료의 특권화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소수의 엘리트만이 위에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특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러니하게 또 특권화가 일어나는구나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단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은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그래서 0.2점 차이로 떨어졌어? 근데 이 사람 실력이 있어? 그럼 슬쩍 뒤로 이 사람을 다시 취업시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개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미국에서 대두된 것이고, 실적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분권적, 사회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 신축적인 인사관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신축적인 거예요. 그치? 역관제의 장점, 실적제의 장점을 상호 조화시키는 인사행정을 우리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특성 볼게요. 적극적인 모집입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모집은 뭐였는데? 예, 시험 보는 거요. 시험 보는 거. 근데 이건 시험을 굳이 안 봐도 돼요.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찾아가.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적극적인 모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뽑은 사람의 능력을 발전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과관계 개선에 사기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든지 실력을 막 발휘하게 하고 또 사기도 높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직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사권의 분권화예요. 예전에는 중앙에서 다 뽑았지만 이제는 너네 부서가 너네 부서가 사람 쓸 거야? 너네 부서가 뽑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사권의 분권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죠. 뭐가 생겨요? 비리가 생기겠지. 그래서 과장이 요번에 내 딸이 뭐 하버드대를 졸업한대. 그럼 뭐라 그러겠어? 딸 좀, 그 밑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알아서 그 사람을 접촉해서 데리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이렇게 인사권의 분권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고위직의 정실주의 요소를 가미한데, 그러니까 고위직으로 가는 사람이 정치권에도 뛰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실주의 요소가 가미됐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내년에는 뭐 장관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개방형 임용제입니다. 그럼 폐쇄형 임용제는 어떤 건데요? 폐쇄형 임용제.